분위기 바꿔볼게요. 어제 한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을 받은 어머니와 아들이 있대요. 누군지 궁금하시죠?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삼성아재 홍은학입니다. 1993년 시작된 학장의 파트너분들과 걔는 안 됩니다 라는 입장 거부의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늘 너와 동행할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너와 같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서가 아니었을까 싶다. 안내견 학교는 단순히 개인의 삶만 바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고 매개할 수 있는 역할을 당당히 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오, 지금 우리에게 시청자분들께 눈에 익은 인물들이 여러 보이는데 일단 김묘성 기자님 일단 이 행사가 뭐고 좀 찬찬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.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이렇게 모자가 함께 공식 석상에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어제 열렸던 삼성 안내견 학교 30주년 기념식 장소였는데요. 그래요. 모자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건 무려 6년 만입니다. 특히 홍라희 전 관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그 관장직을 내려놓은 이후에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건 어제가 처음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요. 이 자리에는 봉사자 그리고 시각장애인 파트너 등 안내견의 생애와 함께 해온 사람들이 함께했고요.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한 거 확인하실 수 있었겠습니다. 이 자리에서 강아지를 돌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이 모자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 좀 전에 눈물도 있었잖아요. 그게 뭐냐면 이젠 강아지들의 사회화 과정을 마치고 입양을 앞둔 안내견, 그 안내견들과 이별하게 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소감을 털어놓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재용 회장과 홍라희 전 관장도 눈시울을 함께 붉혔다라는 또 비하인드 이야기까지 전해져 옵니다. 야, 이게요. 상당히 뜻깊은 자리였어요. 안내견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. 근데 벌써 30주년을 맞았다니 요거 얘기 찬찬히 해볼 텐데 어제 저 자리에서요. 홍라희 전 관장이 떠올린 사람이 있다면서요. 손정혜 변호사님. 네, 바로 이건희 회장님입니다. 왜냐하면 이 행사에 굉장히 뜻깊은 어떻게 보면 애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행사장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건희 회장님이 생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하시던 사업이라서 오늘 이 30주년 기념식을 보면 참 좋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. 같이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뜻깊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재용 회장은 김예지 의원에게 와주셔서 감사하다. 그리고 파트너죠. 조이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. 맞아. 조이. 맞아. 김예지 의원이 국회의장 할 때도 본회의장에 대정부질문 할 때 꼭 우리 조이가 같이 가잖아요. 그 조이를 찾았나 봐요.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, 그러면 고 이건희 회장이 이 안내견 학교에 정말 애정이 남달라나 보네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이 안내견 학교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선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1993년 설립이 됐는데 그 과정을 쭉 역추적을 해보면 고 이건희 회장의 남다른 반려견 사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이건희 회장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교를 일본에서 다닌 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때 굉장히 외로워서 반려견을 키웠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강아지들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장으로 일하면서 있을 때도 이 반려견들과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끔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. 어느 정도였냐면요. 한남동 자택에서는 뭐 포메라니안, 요크셔 테리아, 치와 여러 번을 길렀고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회장님들 업무 들어오면 보통 쉬는 모습인데 직접 기르던 반려견을 목욕시키는 그런 일화가 정해지기도 했고요. 또 굉장히 아끼던 반려견, 이 벤지가 사망을 하니까 체세포를 보관했다가 복제에 성공한 일화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.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세운 이 안내견 학교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례이고요. 그리고 1994년 첫 번째 안내견 바다 이후 현재까지 약 280마리가 활동을 했고 76마리의
활동연이 안내견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안내견이 은퇴하는 방송을 보고 펑펑 운 적이 있거든요. 그러셨어요? 예, 어쨌든 여러 가지 점에서 장애인들에게는 주목받는 뉴스이기도 합니다. 야, 그 반려견 벤지 예전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 해외 드라마 이 벤지 그 다룬 것도 있었는데 기억도 나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고 이건희 회장이 뭔가 변화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삼성그룹을 이끌어왔잖아요. 근데 1993년에 안내견 학교를 세울 때도 이 점을 강조했대요.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. 극단적으로 얘기해. 농담이 아니야.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. 계속 분량 안 된다, 분량 안 된다. 질을 향해라. 그런데도 아직까지 양을 하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다. 저 발언은 사실 언론에서 여러 번 이제 틀어서 많이 이제 익숙한 회자되는 말입니다만, 진짜 뭐 이제 부인 빼고 다 바꿔봐 뭐 하여튼 그만큼 변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다 바꿔봐. 뭔가 저게 이제 신경영이라는 표현인데, 근데 그 즈음에 안내견 학교를 세웠다는 것도 좀 이채롭습니다. 그러니까 변화.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앞으로 미래에 삼성이 살 수 있다.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뭐지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바라보면 아, 이래서 그러셨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내견 관련된 내용인데요. 그때 당시 1993년, 30년 전입니다. 네. 그때도 물론 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, 그리고 반려견이나 뭐 이 소위 말하는 개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뀔 때긴 했지만, 그때 많은 분들은 아니 지금 사람들도 굶고 사람들이 힘든데 그거 어디 복지제 나갔을 때 사람 때문에 그거 하는 거면 거기다 기부를 해야지 무슨 개를 길러 삼성이 이러면서 곱지 않은 시선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요. 근데 지금 30년 후로 딱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안내견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? 그러네요. 그러니까 그때 이건희 선대회장의 에세이에 보면 뭐 10년,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옳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딱 맞은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그런 점에서 보면 고 이건희 회장이 당시로서는 정말 선각자,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, 그런데 앞서 그 안내견 학교 행사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 아까 잠깐 들으셨어요? 김성수 변호사는 아직 물론 우리 사회가 30년 전보다는 인식이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갈 길 먼 게 안내견 안 돼요. 우리 가게 못 들어가요. 이런 데가 아직 많다는 거예요. 예, 맞습니다. 지금 30년 지났지만, 그리고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아직도 뭐 출입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곳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. 네. 다만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일단은 1995년 전까지는 비행기에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같이 탑승도 할 수가 없었어요. 세상에. 근데 이제 이게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는 탑승을 할 수가 있고, 이제 96년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 안내견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면서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아, 이런 게 있구나, 이렇게 더 인식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2000년부터는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이 안내견이 이렇게 없다면 시각장애인분들은 사실 탑승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탑승을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그런 법의 개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가 돼 있고, 하지만 아직도 말씀하신 것처럼 갈 길이 멀다,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그런 표현이 있어요. 가지 않은 길. 그 가지 않은 길을 아무도 안 가면 여전히 그 길은 지금도 가지 않은 길이에요. 그 가지 않은 길을 누군가 첫 발을 내딛고 가봐야지 거기에 길인지 낭떠러지인지 바다가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정말로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려운데 그 길을 30년 전에 삼성의 안내견 학교가 해낸 게 아닌가, 그리고 우리 사회 많은 변화를 끌어낸 게 아닌가,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앞으로도 많은 변화 이끌어내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. 응원하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